하루의 깔끔한 마무리 스포츠와 함께 하시죠. 세상 모든 스포츠 이야기가 있는 곳 스포츠앤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준입니다. 오늘 역시 금요일엔 축구 서호정 기자 그리고 김정용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좀 우리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댓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치지직에 지금 개꿀대 해치나 헤라님이 김정용 기자님 MBC 박소영 아나운서랑 방송에서는 그렇게 밝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어둡냐고. 박소영 아나운서 일명 그 달빛 소형천사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아닌데요? 나는 별빛 호정. 됐다. 미안해. 우리 잘못이야. 빨리 우리가 현정 씨를 여기 데리고 올게. 근데 뭐 예,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기 때문에 결석한다고 미리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우리 현정 씨를 한번 여기 현정장을 했을 저희가 때, 현정장을 데려왔을 때 과연 김종용은 밝을 것인가? 현정 씨는 뭐 햇빛 현정.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MBC는 기본적으로 분장실을 거쳐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장이 되어 있고, 저기 채팅에 서호준 기자 오늘 화장하시나요? 뭐 이렇게 올라오던데, 아닙니다. 화장은 서호준 씨만 했고요. 오늘 화장은 저만 했는데. 저희 둘은 이제 화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밝잖아요, 얼굴이 보면. 아니, 유독 얼굴이 화장이 빛나잖아. 그 화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뉴트로지나? 서호정 너를 서호정을 화장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불질러? 그걸 왜 하는데? 이유가 뭔데? 예. 네. 꼴 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네. 더 밝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축구 이야기들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 영하권에서만 계속 날씨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한 3, 4일은 뭐 영하 6, 영하 10, 수도권도 이랬기 때문에 조금 따뜻했어. 그래서. 그게 따뜻한 거예요? 예, 따뜻하던데? 근데 실제로 기온은 엄청 낮아져 있는데 지금 예. 체감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옛날 얘기 나온 사람 아니야? 한 10몇 불 도, 속에 들어가면 춥다고 하는 옛날 얘기 사람 있잖아요. 10몇 도 될 때보다 훨씬 낫던데 나는. 지금 빨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요? 경비실에서 계속 주민 여러분, 지금 전국에 몰아친 한파로 인해서 네. 빨래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래가 무슨 상관이에요? 빨래 언다고 세탁기 그 배관이. 진짜. 배관이. 예. 오히려 이럴 때 빨래하고 건조기 돌리면 개꿀인데. 그리고 건조기 돌리고 딱 꺼내자마자 이렇게 안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예. 뭐 그렇긴 하죠. 예, 여튼 뭐 이렇게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작가님께서 대본에다 쏘아주신 게, 지금 K리그 1은 2월 28일 날 개막하고 그 전주에 슈퍼컵하고 또 그 조금 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남아 있는 경기들을 하는데, 이거 계속 이러면은 또 그 추춘제를 할 수 있느냐. 이미 아침 취재하라고 공지가 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달리 생각하면 이거 추춘제랑 상관없는 거예요. 아침 이미 이때 하잖아요. 우리가 예. 추춘제든 춘추제 하든. 예. 그렇죠. 예.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나 챔피언스리그 2 나가는 팀들은 전지훈련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추춘제를 해도 이거보다 일찍 시작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죽으라는 거니까, 무릎 나가라는 거고 얼어 죽으라는 거니까 그거보다 빨리는 못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추춘제를 하든 안 하든 아침 시작 시기가 뭐 춘추제면 시즌 시작, 아니면 추춘제면 뭐 겨울 휴식기의 끝, 후반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저는 확실한 소신이 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추춘제를 하면 결국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건 여튼. 예. 저희 그래서 이 날씨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예, 아뚜너뚜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집 앞에서 한잔 하시다가 시간 잘못 보고 늦을 뻔 하셨다고요. 뭐, 이게 늦은 것도 아니지. 같이 한잔하고 같이 이걸 본다. 오늘 뭐였습니까? 굉장히 오늘 조합이. 예. 오늘 조합이 뭐였는지 아토노들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세탁기 돌리지 말랍니다. 예, 세탁기 돌리면 안 됩니다. 저희 건물은 그런 구조가 아니긴 한데. 네. 여튼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한 얘기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은 축구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 소식입니다. 이슈 첫 번째 이슈인데요.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 다시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왔었고, 성과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민심은 굉장히 좀 사나워져 있었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특히나 이제 좀 그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승부차기에서 황재윤 선수죠. 수원FC의 골키퍼 황재윤 선수가
그 총 7명의 키커를 상대로 1, 2, 3, 4, 5, 6은 정말 한쪽으로만 뛰었는데 그 방향으로 공이 한 번도 날아오질 않았고 저희 와이프가 보다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왜 계속 절로만 가냐고. 그거 친구랑 위닝에서 요즘엔 뭐 그런지 모르겠다. 예전 위닝은 승부차기 하면은 그냥 무조건 심리전 찍는 거밖에 맞죠,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쪽만 뛰는 애들 많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예.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걸리면은 조롱하기 싶거든요. 그걸 막히냐? 조롱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게임은. 근데 정작 7번 키커 때는 소신을 꺾었다가 반대로 같이. 반대로 하면서 패배했는데 그 뒤에 이제 황재윤 선수가 SNS에 일종의 사과문을 올렸죠. 근데 사과문이 저는 황재윤 선수가 의도했던 그 내용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요. 네. 감독님, 코치님 잘못 아니고 온전히 이거는 제 탓입니다. 저를 욕해 주세요. 이걸로 봤는데 뭔가 그 글을 잘못 이해한 팬들이나 또 언론 쪽에서는 이것은 마치 항명인 것처럼 감독과 코치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듯이 해석을 해가지고 기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인지 기국 인터뷰에서 이민성 감독이 좀 그런 황재훈 선수의 SNS에 대해서 또 한 소리를 했죠. 그래서 좀 더 여론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네. 대체 뭐 하는 팀이냐. 그래서 사실은 뭐 대회 자체는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 한 얘기인데 이민성 감독 그 기구 인터뷰가 보니까 5일 전이더라고요. 그 뒤에 뭐 관련된 뭐 추가 보도 같은 게 좀 나오고 해서 한 그제 정도까지는 U13 아시안컵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했습니다. 네. 뭐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결승 지고 나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뭐 3위를 하든 4위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다녀와서 전력강화위원회 소집을 했을 때 이민성 감독이 와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번 대회의 실패를 갖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는 다른 걸 하겠다는 거에서 정말 강한 설득력을 줘야 이민성 감독은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지금 분위기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에서 2월 중순에 전력강화위원회 소집한다. 그리고 그 소집할 때의 가장 큰 목적은 이번 23세 이하 대표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민성 감독도 아마 거기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이 이민성 감독의 운명을 결정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뚜나또님이 이게 애초에 코칭 스텝이 아닌 선수가 사과할 일인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것이고 코칭 스텝이 지는 것이긴 맞는데 사실 또 대회를 보면서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아쉬웠던 건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 이게 약간 좀 황재훈 선수가 뭐 그런 건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넙죽 엎드려서 뭐 해명하고 했었어야 됐나라는 좀 생각은. 악플이나 좀 안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왔나 보죠. 선수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무조건 그것 때문이죠. 예. DM 왔겠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때는 DM. 비활성화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많이 보다 본 게 처음일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봤어요. 그 3, 4위 결정전에서 이건희 선수 그 크로스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군입대에 있는 이건희 선수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다신 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공격수 이건희 선수. 예, 그냥 동명인 이건희 선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어디 선수 팬페이지 쳐들어가가지고 뭐 난리 쳤다는 거 그런 식의 이야기들. 옛날 DC 뭐 어디 갤러리 점령 뭐 이런 거.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갤러리나 꼭 뭐 이런 거. 세븐겔이 점령을 당하곤 했던 그런 거. 예, 여튼 뭐 그런 일들이 좀 계속 벌어지면서 좀 아수라장으로 끝이 난 이번 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이제 코고님도 이거는 뭐 민심이 사나워진 게 아니라 좀 무관심에 가까워지지 않았냐 이런 좀 뼈 때리는 댓글을 남기셨는데 뭐 그것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좀 여러모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가 뭐 같습니다. 짧게 제 오피니언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감독 경질은 하나의 작은 파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독 경질한다고 해서 지금 연령별 대표팀이 뭐 거듭 얘기 드립니다. 23세 이하 대표팀만 문제입니까? 20세 이하 대표팀도 20세 월드컵 가가지고 되게 이상했었죠. 지금 MIK라는 한국 축구 발전 철학을 만들어 놨는데 각 연령별 대표팀들이 그걸 따라하는 팀들이 없어요. 이거는 협회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MIK가 뭔지 읽어도 모르겠거든요. 예. 좋은 말을 다 붙여놨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개골대 그리고- 해체나 헤라님이 MIK의 MA 정혜자님이냐고. 몽규 그런 농담 많이 하죠. 몽규 이즈 킹? 네, 뭐 그런 농담들 많이 하죠.
뭐 여튼 그래서 이제 2월달에 전강위에서 이번 대회를 또 리뷰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공모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걸 왜 공모를 굳이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방송에서 두 분께서 또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23세가 엄청 어중뛴 붕뜬 연령대이기 때문에 23세가 오히려 공모를 하면 하고, 프로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해보고 싶다면은 쓰고 이럴 수 있는 연령대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인물은 뭐 해보면은 문제가 있었지만 성적이나 이런 거에 황선홍, 이민성 이런 프로 하던 사람이 23세 오는 건 23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계속 얘기하시는 거, 서우준 기자 얘기하시는 거에 동의하는데 16, 17, 20, 19 이런 연령대는 내부에서 돌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전임 지도자들 모아놓고 매년 연초에 자, 우리 MIK에 대한 복무 신조를 한번 외워봅시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MIK를 계속 주입을 시키고, 저는 이민성 감독을 변호하는 건 아니고, 자, 외부 감독을 데리고 오면은 이제 이민성 감독 봐요. 이민성 감독 프로 감독이었어요. 그 연령별 선수들에 대한 과거에 23세 대표팀 수석 코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프로 무대를 떠난 지가 한 5년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을 위해 선수 소집해야 되는 선수에 대한 정보는 뭐 아주 미약했을 거, 취약했을 겁니다. 선수 관찰하고 뽑고 직접 확인하고 하다가 몇 달 다 지났어요. 이거 맨날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이 21세까지도 저는 전임 지도자들 위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계속 외부 감독 영입하느냐? 정몽규 회장이 20세 이하 월드컵,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 국제대회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거기에 이름값 있는 감독들을 데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한국 축구의 발전 방향하고 맞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민성 감독의 거치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해서 완전히 이 리빌딩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비슷한 얘기 있을 때마다 예를 많이 드는 게, 제가 벨기에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현지가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 벨기에가 이제 네덜란드 어권이랑 프랑스 어권 맞죠? 네, 독일 관계가 반반이잖아요. 섞여 있죠. 네. 폴랑드르 벨기에 그 작은 나라에 반 잘라서 폴랑드르 어권 그 유소년 총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인사이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뭐 전임 지도자 치프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음 해에 그 사람이 U17 월드컵 감독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임 지도자가 무조건 답은 아니에요. 전임 지도자가 성적 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영입한 지도자가 성적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 성적 한번 내는 게 한국 축구의 모든 운명을 결정을 하느냐, 길게 봐야죠. 지금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진 우즈베키스탄, 일본, 베트남 다 길게 보고 지금 21세 팀 여기 참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들의 시선은 올림픽,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A 대표팀으로 올라올 선수들한테 좋은 자양분을 주겠다. 결국 우리가 연령별 대표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A 대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령별 대표를 키우는 목적이 20세 월드컵 성적 내야 되고, 아시안게임 우승해야 되고, 올림픽 가가지고 메달 획득해야 되고. 좀 바뀐 게, 팬들도 사실 23세 이하 대표팀의 존재 목적을 다들 이제 군면제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대회 가다가는 우리 군 병역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몇 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저한테도 좀 보내시더라고요. 이제 그 마음이 이해는 되면서도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요즘에 상무 가면 기량 더 올라서 나와요. 네, 그리고 이러면 꼰대 같지만은 18개월인데 18개월 동안 군대 가가지고 기량 바짝 올려서 나온다고 해서 그 선수 유럽 가는데 크게 지장 없거든요. 이제는. 예. 그런 상황. 예,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아시안 게임은 지난 14, 18, 22 세 번의 아시안 게임만큼 화려한 멤버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병역 혜택 받을 선수가 지난 세 번의 아시안 게임에서 다 받아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물론 U23 K리그 올스타를 뽑으면 충분히 강하죠. 근데 예전처럼 바로 전대회 이강인, 그 전대회 손흥민, 조현우 이런 선수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받을 선수 다 받았고, 둘째로 유럽에 나가 있는데 유럽파인데 뭐 그런 아시안 게임 나올 수 있는 선수 있잖아요. 병역을 해결하고 유럽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어요.
그 정도로 하려면 멤버 안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유럽파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수들 오영규 선수 19살에 군대 갔어요. 군필이죠. 예. 조규성 선수도 군필이에요. 군필이고. 예. 뭐 군대가 한국 축구의 유럽 진출을 막는다. 그거 그 가정법이 그렇게 예전만큼 심각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아무래도 좀 저한테 메시지가 왔던 그 리스트에는 뭐 양민혁이라든지 뭐 윤도영이라든지 이런 좀 굉장히 어린 선수들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양민혁, 김지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와일드 카드를 뽑을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U23 올스타는 만들면 뭐 여전히 한국이 참가팀이 제일 강하겠죠. 하지만 쉽게 말해서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가 안 온다는 거예요. 양민혁, 김지수 현재 실력이 손흥민, 이강인이 아니잖아요. 자, 일본이 이번에 이제 감독이 오이와 고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사실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AF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 클럽 월드컵 나가서도 상당히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높이 평가받았던 감독이에요. 물론 그 뒤에 가시마에서 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끝났지만, 근데 그 뒤에 일본 축구협회가 이 감독을 우리가 포스트 모리아스로 우리가 키워보자 해가지고 지금 전략적으로 데려와서 18세, 19세, 20세, 21세, 23세, 23세 이렇게 해가지고 5년, 6년 차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감독에 대한 대우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본 축구협회가 해주겠지만 일본은 이제 그런 식의 계획을 갖고 가고 있는 거고. 오이아고 감독을 대우를 되게 잘했대요. 그 일본에서도 2개의 올림픽을 한 감독한테 맡기는 게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연령도 바뀌어서 사실 선수가 바뀐 건데 그래서 지난번 올림픽 하고 재계약할 때 프로팀도 콜이 있었는데 프로팀이랑 JFA가 경쟁해가지고 오이아고 감독한테 좋은 제안을 해서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겠죠. 프로팀하고의 영입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일본 축구협회가 오이아고 감독한테 대우를 해줬다는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뭐냐? 외부에서 감독을 영입하는데 연봉은 그렇게 많이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공개 채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경합을 시켜. 왜냐면 지금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감독을 하고 싶을 거니까. 그 중에서 뭐 옥석을 하나 골라내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받아들이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해가지고는 지도자 못 키워요. 사람 못 키워요. 예, 슈퍼챗 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이 대표에서 좀 반성하십시오. 양민혁 결국 군대 가야 되나?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부터 이제 좀 기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내가? 저는 반성해요. 저는 제가? 대신 반성하십시오. 아니 제가 오늘이었나? 김종용 기자한테 좀 한탄을 했어요. 예. 이런 기사는 좀 너무하지 않냐. 예. 제목이 이거였어요. 김민재 언제 떠날지 모른다. PSB 원정 불참. 아니 PSB 원정 불참한 건 지난 경기 퇴장 때문에 불참한 건데 그거랑 김민재 이적설이랑 뭔 상관 있다고 제목을 그렇게 뽑냐고. 마치 김민재가 뭐 이적할 것 같아가지고 PSB 원정 안 간 것처럼. 그러니까 답답하긴 해요. 좀 심하긴 해요 요즘에. 네, 대신 반성하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마음은 제가 갖고 네. 서호정 기자는 요즘에 칼럼 안 쓰고 이제 인스타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네, 저도 한 달에 한 3건 4건 씁니다. 아직 서로정 팔로우 안 하는 흑우 업체. 자, 아뚜너뚜님 감독 거취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게 솔직히 충격이었다고. 예, 뭐 뿌리를 잘 키워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누차 얘기하지만 이민성 감독을 지금 날리냐 안 날리냐는 중요하지 않다. 날리려면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날릴 때도 제가 볼 때는 대한축구협회 고민할 거예요. 왜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위약금 자녀 연봉 위약금 또 줘야 되나? 예전에 슈틸리케 감독 때 보세요. 그 위약금 고민돼 가지고 2번인가 경질할 수 있는 타이밍 날렸다가 우리가 맞았던 위기를. 대안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대안의 인물 한 명이 아니고 이런 얘기고 저 뒤에 어차피 뭐 썰이나 이정 얘기는 서우정 기자가 저보다 많이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제가 종종 하는 뭐 거시 담론 같은 거 한마디만 하고 가도 됩니까? 집에 가려고요? 아니 뒤쪽으로 어차피 내가 간다 그러길래. 아니 좋습니다. 김정용의 갈. 김정용의 갈. 갈까지 아니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간 들여서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성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열린물 대표팀 감독 공모할 때도 그렇고 외국인도 지원을 했대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팬들이 야 외국인으로 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곳곳에 외국인 뭐 강사나 뭐 코치가 있고 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 축구계에 무슨 의미가 있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또 일본은 잘한다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JFA에 호크라고 골키퍼 자문이 있어요. 호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네덜란드 출신이고 선수 시절 골키퍼였는데 하브리그 골키퍼였어요. 근데 선수 골키퍼 코칭이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에 골키퍼 코칭에 대해서 선수와 대학 그 학업을 병행하면서 논문을 거의 세계 최초로 쓴 거예요. 요한 크루이프보다 나이가 몇 살밖에 안 어린 되게 할아버지예요. 요한 크루이프가 찾아왔대요. 은퇴도 안 했는데 2부 선수를 찾아온 거야. 네덜란드 축구 그 자체가 깜짝 놀라지. 너 논문 잘 봤다. 너 은퇴하면 나랑 일하자. 그러고 간 거야. 근데 그 뒤로 큰 부상을 당해서 진짜 은퇴를 해버리지 하고서는 아약스의 요한 크루이프의 코치로 갔어요. 그 사람이 세계 최초로 그 어떤 스위퍼 키퍼나 이런 거를 훈련법을 만든 게 요한 크루이프 비슷해서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뒤로 그 사람이 반데사르, 빅토르 발데스, 뭐 페페레이나 등을 이제 육성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현직에서는 메뉴 대헤야 반할 때 그때 이후로는 이제 현직에서 일 안 하고 그런 어떤 컨설팅을 엄청 하는데 되게 많은 나라에서 컨설팅을 하는 레전드 골키퍼 코치 했으니까 대다 썼어요. 폴란드, 사우디 많이 했거든요. 일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크라는 코치가 말을 하기를 다른 나라 컨설팅은 그냥 솔직히 가서 몇 마디 해주고 이런 거였는데 일본은 아예 다르다는 거야. 자기를 데리고 와서 일본 전반 축구 전반에 골키퍼 코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물어보고 겁나게 굴리는 거구만. 네, 그래서 이를테면 스즈키 자이언도 팀이 어디더라? 우라와였나? 아닌데? 아무튼 어디 그 팀 가시마였나? 유수 팀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가가지고 이 친구는 빨리 유럽 보내라 다 하고 그리고 일본에 살진 않아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외국인 코치를 한 명 쓸 거면 이 호크라는 네덜란드 할아버지 일본 축구협회에서 실제로 가서 뭐 선수를 가르치고 다이빙 이렇게 뛰어라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업에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한 명을 쓸 거면 그 사람이 이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상징할 수 있고 방향성을 수립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가 가르친 몇 명한테 기술만 좀 가르쳐주고 계약 끝나면 갈 사람이냐 어느 쪽에 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일본 축구협회 차원에서 골키퍼 2050 프로젝트 또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스위퍼 키퍼 방향으로 완전 틀었어요. 그래서 스즈키 자이언 같은 애가 나오고 그 선수가 지금 아시아 골키퍼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그 유럽 진출했잖아요.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성이란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왜 뽑았냐, 무슨 이유로 뽑았냐 이게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예, 참 그냥 코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 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잡아줄 수 있는 일종의 뭐 내비게이터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꼭 그게 외국인일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 그 MIK를 만들 거면 진짜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뭐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이 돼야 돼요. 일본 골키퍼 어느 쪽으로 갈 거야. 그때 일본 골키퍼는 선방도 잘하고 수비 반경도 넓고 멘탈도 강력하며 키도 크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MIK라니까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예, 네. 예, 그런 뭐 얘기입니다. 네. 정영용도 이거 소신 발언하면서 프리 선언하는 거냐고. 맞아, 예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예, 뭐 23세 이하 대표팀 이야기는 저희가 뭐 하면 좀 답답하니까 한번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전강위에서 어쨌거나 2월달에 리뷰를 또 한다고 하니까 한번 리뷰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전강위는 결정을 못하는 그쵸. 조직입니다. 추천만 할 뿐입니다. 우리 의견만 낼 이렇습니다. 뿐입니다. 네. 해봤자 의견 내봤자 정몽계장의 기등으로도 안 듣고 이사회에 넘기지 않으면은 아무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강위 욕만 하셔가지고는 별 상황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정치로 치면 싱크탱크 같은 거예요. 예. 여의도 연구소가 힘이 있냐고 그런 거거든요. 정강이 지금 예. 그 정도로 위상이 작아졌어요. 아니 그 치지직에서 처음으로 후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오, 네. 익명의 후원자님께서 어차피 포에처럼 심판들이 쫓아내면 끝이야. 뭐 그렇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예, 뭐 예. 그 심판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제에서 한번 좀 또 걸쳐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에너지